거기 산술기압 평균이 아마 제일 중요한 걸 거야. 알았지? 산술 평균, 기압 평균인데 증명하는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시험에 얘가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내가 새한테 누나라고 부를게. 그치? 여태까지 한 번도 태어나서 학생한테 누나라고 불러보거나 옛날에 복수수 한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내가 그러면 손가락을 자를게 이랬는데 손가락 안 자른 거 보면 100%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낼 게 없어요. 산술 평균, 기압 평균인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이것만 꼭 기억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부연 설명으로 해주는 거고 2분의 A 플러스 B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 그래서 산술 평균 뭐냐면 그냥 우리가 실제 평균 구하는 거야. 평균이 뭐냐? 내가 저번 시험에 100점 맞았고 이번 시험에 50점 맞았잖아? 그럼 더해서 반 나누는 게 평균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평균. 그래서 숫자에서 쓴다 그래서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루트 AB 얘를 기압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산술은 숫자에 대한 얘기지. 그럼 기하는 뭘 얘기하는 것 같아? 약간 도형이야, 그지? 도형? 도형 쪽인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기억 못해도 상관없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성립이 되냐면 첫 번째 성립한다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수나 식은 저거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앞에서 뒤에 거 빼는 거라 그랬잖아. 그렇게 증명하는 법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얘가 2분의 봐봐 2분의 A 플러스 B인데 얘를 양변을 빼줄 거야 이렇게. 얘가 지금 A인 거고 얘가 B인 건데 그래서 내가 A에서 B를 뺐는데 그 결과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성립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둘 다 산술 평균, 기압 평균 둘 다 무조건 뭐에서 쓰는 거냐면 양수에서 쓰는 거야. 야 아무리 시험을 못 봐도 마이너스 10점 맞진 않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 기압 평균이라 그랬잖아. 그지? 내가 기압 평균 이것도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여줄긴 할 건데 기하라는 건 도형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도형에서 음수가 나와? 길이가? 길이 음수 안 나오지. 그러니까 산술 평균, 기압 평균 전부 다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다 양수일 때만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조합 평균 그러면 피아노 배우는 사람들 뭐 조율한다 그러잖아. 그지? 그게 조합 평균에서 나오는 거야. 조율할 때 쓰는 평균값 뭐 그건데 요즘 그건 안 해. 알았지? 나중에 아마 조화수열이라 그래서 한 번 더 나오긴 할 건데 그것도 교육과정에는 안 들어가.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 일단은 증명 먼저 해보면 얘에서 얘를 빼래. 누가 나한테 불편하냐면 그러니까 수학은 항상 그런 걸 생각해야 돼. 문제를 풀 때도 문제를 딱 푸는데 아씨 이거 내가 보니까 껄끄러워 불편해 그런 걸 찾아야 돼.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거야. 그지? 얘도 보니까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루트가 마음에 안 들어. 왜 루트가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어떻게 하기가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은 양변을 제곱해서 해도 되는 거고 양변을 제곱해도 상관없어. 이거 제곱하잖아. 그지? 양변을 제곱해도 뭐라 그랬어 아까 앞에서. 제곱해서 둘 다 양수면 제곱해서 빼도 상관없다 그랬지. 그럼 이 제곱하면 얘 뭐야? 4분의 a제곱 플러스 2배 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얘 뭐가 되냐? 그냥 ab가 되지. 그지? 근데 내가 통분해야 되니까 뭐 할 거야? 4. 여기도 분모 4.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4분의 얘랑 계산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다시 4분의 얘 완전 제곱식이네.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치? 그럼 얘 무조건 양수 나오지. 분모 양수 분자도 무조건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내가 예상한 대로 저렇게 되는 게 맞잖아. 그지? 이렇게 증명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책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그냥 빼는 건데 이건 좀 하기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통분을 먼저 해. 그지? 그럼 a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ab인데 앞에 2가 있어야 되지. 통분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게 얘도 좀 눈에 이거 익혀놓는 게 좋아. 이렇게 돼 있는 게 뭔지. 이것도 완전제곱식이야. 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맞지? 앞에 제곱하고 뒤에 제곱하고 두고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야 저것도. 근데 얘는 보통 많이 안 쓰지. 예전에 이중근호라는 걸 배울 때 많이 썼었어. 이중근호가 뭐냐면 근호 안에 근호가 또 들어가는 거야. 근호 안에 근호가 들어가는데 이 안에 근호가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 그런 경우는 근호를 풀 수 있어. 어떻게 되냐면 루트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제곱되면 우리가 루트 없앨 수 있잖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랬는데 뭐 지금은 저런 걸 안 배우니까 그냥 제곱하는 걸로 하는 거고. 기하평균이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내가 반원을 하나 그려볼 거야. 반원을 이렇게 그려서 그지? 반원을 그리면 지름에 대한 삼각형은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야. 그지? 직각삼각형. 여기다 내가 이렇게 수선을 내릴 거야. 그럼 요 길이, 그지? 요걸 내가 길이를 x라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b라고 하면,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또 들어가 있는 거. 그지? 이렇게 생긴 거. 제일 먼저 언제 보냐면, 닮으면서 봐. 그지? 닮으면서 뭐야? 이 길이의 제곱은 요거 길이 곱하고, 이 길이의 제곱은 요거 짧은 거, 이렇게 곱하는 거. 또는 지금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요 길이의 제곱은 이렇게 곱한 거랑 같은 거거든. 그럼 내가 이 길이의 제곱이라는 게 x의 제곱은 a하고 b를 곱한 거랑 같은 거잖아. 그럼 x는 루트 a 곱하기 b가 되는 거네? 맞냐? 그지? 맞아? 얘가 이게 되는 거야. 루트 ab. 그러면 저 앞에 있는 2분의 a 플러스 야 a하고 b를 이게 지금 뭐지? 얘가 지금 여기 모양에서 기하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지름이잖아. 지름이 지금 a하고 b를 더한 게 지름이지. a 더하기 b. 지름을 반을 나누면 뭐 되는 거지? 반지름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반지름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요게 중심이니까 이렇게 내린 요 파란 선이지. 그러니까 요 빨간 선은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이 파란 애보다 요 파란 선보다 요 빨간 선이 무조건 어때? 작을 수밖에 없지. 언제? 같아지기도 근데 하잖아. 맞지? 이게 지금 x인 거잖아. 얘가 x잖아. 그지? 얘가 x인데 요게 반지름인 거니까 얘보다 짧거나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렇게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 알았지? 증명하는 건 이것만 알면 되고 얘는 혹시라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설명해 주는 거 알았지? 그리고 나서 산술기하 평균은 실제 문제 풀 때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써. a 플러스 b가 2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이렇게 쓰고 저게 무슨 말이 되냐면 양수 두 개를 더한 값이 양수 두 개를 곱해서 루트 씌운 2배보다 항상 크거나 같잖아.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최소값, 최대값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산술기하 평균을 배우기 전까지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무조건 2차 함수야. 알았지? 무조건 2차 함수 아니면 2차식으로 푸는 거야. 2차식의 최대 최소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산술기하 평균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얘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문제를 딱 봤는데 2차 함수 형태로 만들어지면 되는데 얘가 2차 함수 형태로 안 만들어지네. 그러면 이게 튀어나와. 그치? 그래서 최대 최소값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그럼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느는 거야. 2차 함수거나 2차식이거나 산술기하 평균이거나.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밑에 보충학습이라고 나오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슈바르츠의 가장 다른 점은 산술기하 평균은 둘 다 양수일 때 쓰는 거고 코시-슈바르츠는 그냥 실수일 때 쓰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그 모양이 걔는 정해져 있어. 이런 식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얘가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보다 이게 항상 크거나 같다. 즉 앞에 있는 개수하고 개수끼리 제곱한 거랑 문자하고 제곱한 걸 곱한 게 이렇게 되어 있는 식 2차식을 완전 제곱식한 것보다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이것도 증명하는 방법은 앞에서 뒤에 걸 빼는 거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을 해주면 일단 전개해보자.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하면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고 뒤에 마이너스
전개해주니까 a제곱 x제곱 플러스 2배 ax by 플러스 뭐야? b제곱 y제곱인데 마이너스잖아, 그지?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럼 없어지는 애들이 나와, 그지? ax제곱이랑 얘랑 없어지고 얘 by제곱이랑 by제곱 없어지면 남는 애들이 요거랑 요렇게 남는 거잖아. 내가 적어볼게.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배 얘네 다 곱한 거니까 그냥 앞뒤 내가 바꿔서 써도 상관없잖아. ay bx 플러스 b제곱 x제곱. 그럼 다시 좀 보기 좋게 쓰면 ay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y bx 플러스 bx 전체 제곱. 이렇게 되면 이거 무슨 식이야? 완전 제곱식이지? 그지? 완전 제곱식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연산의 결과가 ay 마이너스 bx의 제곱. 이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증명하는 문제가 가끔 하나씩 나오고, 뭐 증명은 많이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리고 얘 0 될 때가 언제냐면 ay 하고 이게 0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bx가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야. 그러니까 ay는 bx.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해. ax분의 by. 똑같은 얘기지. 이것도 같이 외워놓으면 조금 더 편리하다. 문제 풀 때. 조금 심화가 되면 이거 물어봐. 알았지? 0 되는 거. 언제? a분의 x, b분의 y. a분의 x, b분의 y. 저걸 하면 문제마다 또 저게 바뀌는 거니까 꼭 저렇게 외우라는 법이 아니고 0 만드는 구조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 산술기하 평균도 0 될 때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결국은 뭐였어? 내가 이거 아까 지금 완전 제곱식 만들어 갖고 지금 거기 나와 있으니까 보면 그냥 루트 a 완전 제곱식 안 만들었으면 이거의 제곱이었잖아. 그럼 루트 a랑 루트 b가 같다는 얘기니까 결국 얘는 a,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그치? 왜? 내가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도 반지름이 될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지. 맞냐? 반지름이 되려면 a하고 b가, 여기에 a하고 b가 같으면 반 나눈 거 그냥 얘네 반지름 되는 거니까. 그래서 a하고 b가 같을 때가 되고. 그래서 필수예제 16번을 봅시다. 필수예제 16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문제 되게 어려워. 이 개념 원리 정도에서 문제 풀어갖고는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센의 뭐 C단계 정도까지는 풀 수 있어야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거니까 가는 거고. 다시 꼭 풀어갖고 b의 제곱 4ab라고 돼 있을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을 증명하여라. 그럼 얘 뭐 하라고? 아, 그냥 앞에서 뒤에 거 빼란 얘기야.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연산의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명이 되는 거야, 그냥. 그지? 봤더니 되는 거네, 뭐. a제곱 마이너스 2배 ab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결국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연산의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증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고등학교랑 처음 배우잖아? 그럼 그냥 구구단처럼 평생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돼. 고3 때까지.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좀 그래도 직관력이 좀 필요한 건데, 이게 크거나 같대. 실제 당연한데, 그지? 당연한데 증명하는 방법은 얘도 양변을 뭐 할 거냐면 제곱을 해볼 거야. 이 양변을 얘는 제곱을 할 거야. 이렇게 제곱을 해서 뺄 거야. 알았지? a 플러스 b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b.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양수잖아. 그러니까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제곱을 해서 빼도 결과가 똑같으면 얘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2배 절대값 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니까 다시 이제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2배 절대값 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배 ab 플러스 b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그지? 마이너스 하면 없어지고 2배 절대값 ab 마이너스 2배
A, B. 그럼 2를 앞으로 묶어내보면 가로하고 절대값 A, B에서 A, B를 뺀 값은 항상 어떻게 나오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지?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절대값 A, B에서 A, B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을지 0이 될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A하고 B는 A가 예를 들어 양수는 상관없어. 얘 B도 양수야. 2. 그럼 얘가 3, 얘가 2, 얘가 3, 2면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얼마나? 0 나오지. 그지? 둘 다 음수라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3, B도 마이너스 2. 그래도 얘 양수 나오고 얘 뭐야 근데? 얘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는 또 0 나오지. 그럼 얘들 이게 양수, 이게 음수야. 이러면 얘는 마이너스 6인데 그냥 6 나올 거고 얘 마이너스 6인데 여기 플러스 6 되니까 더하기 6 해서 0보다 크게 나오지. 맞아? 그럼 이쪽이 양수고 이쪽이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지금 경우의 수 다 따진 거야. 맞지?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건 양수냐 음수냐 음수냐 음수냐니 그지? A, B가 양수 될 수가 있는데도 이거 따져도 얘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12인가 나오잖아. 0보다 크게 나오지. 그지? 그럼 0 아니면 0보다 크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 거지. 야, 이걸 니네가 시험 때마다 나처럼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알았지? 이걸 내가 시험 때마다 이렇게 찾아갖고 이거 봤더니 그래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특히 내신은 그냥 이런 건 나왔으면 외워지는 거야. 외워야 문제를 풀지. 언제 이걸 내가 모의고사는 되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증명되는 거고 이런 애들은 반드시 그냥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고 자 넘기면 이제 실제로 진짜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건데 필수예제 17번을 볼게. 17번 뭐라고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x도 양수 y도 양수일 때 쓰는 거야. 둘 다 양수여야 돼. 자 그래 놓고 2x 플러스 3y가 얼마래? 12래. 두 개를 더한 게 합이 10이야. 그때 x, y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2차 함수 형태를 못 만들어요, 얘가. 그지? 얘가 2차 함수 형태가 아니잖아. 뭐 냉정하긴 하긴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나중에 니네가 기하라는 걸 배우면, 기하 시간에 배우잖아, 그지? 그럼 기하를 배우면,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이거는 지금은 알 필요 없는데, xy가 어떤 값 k를 가질 거잖아. 그지? 그럼 얘 사실은 y는 x분의 k랑 얘 3y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그래서 y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4라는 1차 함수랑 이거 무슨 함수야? 뒤에 배웠는데 유리함수야. 얘랑 얘랑의 최대 뭐 이런 걸 찾는 것도 해설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그럴 필요 없고 알았지? 지금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둘 다 일사분면에서만 뭐 그런 건 그냥 참고로 내가 얘기해 주는 거고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요 형태로 만드는 거야. a 플러스 b가 2배 루트 ab 형태로 이게 훨씬 많이 쓰이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2x 더하기 3y가 2x 더하기 3y는 항상 2의 루트 ab인 거잖아 그지? 2x 곱하기 3y 얘가 크거나 같은 거야 그지? 자 그럼 계산을 보면 얘는 얼마야? 12래 그지? 12 얘는 2 얘는 루트 6xy 약분하니까 6 6보다 루트 6xy면 양변에 둘 다 양수면 제곱해도 되지 그지? 제곱하면 부동반 그대로니까 6xy가 36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그때 xy는 6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지. 그럼 xy는 가장 커도 6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x 곱하기 y는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게 기본적인 산술기하 평균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곱이 나와 있잖아. 그때는 최소값 구하는 걸로 나올 거야. 곱이 나와 있으면 최소값 구하라고 나와. x 플러스 2와 2 그럼 얘를 2배 루트 얘하고 얘 곱한 거 2xy가 항상 크거나 같다잖아. 그때 x 곱하기 y가 얼마라고? 얘가 뭐라고? 얘가 8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8이니까 2 루트 16 다시 하면 2 곱하기 4 그래서 얼마? 8 여기가 8이 된다는 얘기네. x하고 y 곱한 게 8이 된다는 얘기는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2y는 최소값이 얼마? 8이 된다. 그지? 예. x 플러스 2y는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제일 작을 때 8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요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산술기하 평균의 기본적인 형태고, 그 다음 18번을 좀 볼게. 필수예제 18번을 보면 요거 필수예제 18번 이렇게 돼 있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데 저거 혹시라도 이렇게 풀면 안 된다. A 플러스 B분의 1 하고 B 플러스 A분의 4인데 선생님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그럼 양수니까 A 플러스 B분의 1이 2배 루트 B분의 A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 B 플러스 A분의 4가 2배 루트 얘랑 곱한 거니까 A분의 4B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면 내가 저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치? 그래서 일단 저런 식의 방법을 쓰지는 않을 거고 이거 양변끼리 곱해갖고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 밑에 주의라고 써 있는 거 있는데 아예 주의를 보지 말고 알았지? 주의를 보라고 하면 또 잘못하면 주의를 기억하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전개해서 푼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전개하면 얘랑 곱하면 A 곱하기 B 얘랑 곱하면 4 얘랑 곱하면 1 얘랑 곱하면 A 곱하기 B분의 4잖아. 그치? 그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 이 식 전체 값이 언제 최소가 되는지 물어보는 건데 5니까 정해진 거지. 5값은. 5값은 정해졌어. 그럼 AB 더하기 AB분의 4라는 요 뒷부분이 얼마의 값을 최소로 갖느냐가 이 전체식의 최소값을 결정하는 거잖아. 그럼 얘만 보면 되는데 얘도 양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얘만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야. 그지? 그럼 AB 곱하기 AB분의 4인데 약분되잖아. 그지?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그럼 2 루트 4니까 얼마야? 4가 되는 거지. 즉, 요 뒷부분이 최소값 얼마를 가져? 4를 갖는 거니까 전체 식은 9가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9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이 값이. 이렇게 정리하면 돼. 알았지? 그냥 전개한다고 생각해. 전개해서 푼다고. 괜히 밑에 있는 주의 이런 거 보지 말고. 헷갈려.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은 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필수예제 19번. 모양을 좀 바꿔야 되거든. 뭐냐면 그냥 x가 1보다 크대. 그지? x가 1보다 큰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 4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면 x가 1보다 크랬으면 얘 무조건 양수 나오고 얘도 x가 1보다 크다 그랬으면 양수 나오지. 앞에 거 뒤에 거 더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2분의 2 4x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이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난감해. 뭐가 난감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 날아가 버리는 게 좋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식을 풀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저 앞에서 내가 좀 손을 대면 저 식을 풀 수 있어. 어떤 식으로 손을 대냐면 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건 그냥 식이야. 등식이 아니고 부등식도 아니고. 알았지? 그럼 내가 4x인데 요 x-를 얘가 갖게 만들어. 여기 마이너스 4를 해버려 이렇게. 그럼 얘 앞으로 4를 묶어내면 x-1 플러스 x-1이니까 얘랑 하면 없어질 거 아니야. 곱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저건 요령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는 이 요령이 나오는 문제들은 솔직히 안 풀어보고 시험장에서 만난다 그러면 못 푸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미리 풀어봐야 되는 거라 결국은 수학이. 근데 내가 이렇게만 쓰면 문제가 돼. 왜? 야, 이 식에서 내가 마이너스를 마음대로 집어넣었으면 여기다 플러스 4를 써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 얘랑 0이 된 거니까. 여기다 0 더하는 건 식에다 0 더하는 거 아무 상관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0을 이렇게 모양을 내가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모양을 어떻게 바꿔서 나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럼 여기 플러스 4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아까처럼 이 식도 결국은 얘는 고정되어 있고 이제 얘가 어떤 값을 최소로 갖느냐잖아. 4의 x-1 플러스 x-1분의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4 곱하기 x-1 곱하기 x-1분의 1. 그럼 얘 약분되잖아. 그럼 2 루트 4니까 결국 얘 얼마? 4란 얘기지, 그지? 그럼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얼마? 4라는 최소값을 가지니까 결국 얘는 8이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네. 그지? 요렇게 푸는 이런 얘기를 해서 자꾸
좀 그렇지만 저런 유형을 외우는 거야. 알았지? 외우는 거 다 푸는 방식을, 요령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2개만 더 하면 끝내줄 테니까 봅시다. 그래서 발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발전 문제는 거기 발전 20번이랑 밑에 469번이랑 469번? 어쨌든 시간이 되면 밑에 걸 좀 풀어볼게. 발전 20번은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평면, 수직인 평면이 이렇게 있대. 수직인 평면. 거기에 닭장을 만들어. 뭐라고? 두 벽면 사이 길이가 20m인 철망을 가지고 닭장을 만들면 내가 철망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놨을 때 가장 바닥의 넓이가 최고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지? 저걸 어떻게 놨을 때 바닥 넓이가 최고가 되느냐. 그래서 즉 이거잖아. 20m의 철망은 어차피 20m가 바뀌는 건 아니지. 이 길이는 무조건 고정돼 있잖아. 20m로. 그럼 여기의 길이를 x라고 놓고 여기의 길이를 y라고 놨을 때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값을 찾으란 얘기야. 결국은 넓이라는 건 이거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직각삼각형의 넓이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놨으면 넓이 2분의 1 x 곱하기 y. 즉 xy 곱한 거에 뭘 찾으란 얘기야? 최대값을 찾으란 얘기지. 곱한 거에 최대값 찾는 건 더한 게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뭐야? 피타고라스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400이란 얘기지. 그지? 400이야. 그지? 그래서 쟤를 넓이를 최대가 되는 값을 xy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제곱돼도 상관없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양수니까 2배 루트 x제곱 y제곱. 그럼 얘는 2 루트 x제곱 하니까 x y. 근데 이게 얼마라고? 이게 400이라고. 그지? 이렇게. 약분되니까 xy는 20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2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다 200을 집어넣으면 넓이는 넓이가 언제가 100이 될 때가 넓이의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참고로 뭐 이렇게 나오면 아니면 이거 이렇게 끄는 게 낫다. 그지?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그지? 저거 4차 방정식 풀 수도 있거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00인가? 400이잖아. 그지? 400인데 나한테 지금 2분의 1 xy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얘를 넘겨갖고 x제곱이 예를 들어 400 마이너스 y제곱이면 x가 루트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막 정리해갖고 풀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안 좋다. 그래서 그냥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 훨씬 더 편한 거야. 그 다음에 21번에 있는 코시-슈바르까지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468번이나 69번 같은 것도 좀 풀어볼게. 필수 예제 21번. 코시-슈바르츠도 학교 가면 지금 우리는 2개짜리 배우는데 산술기하 평균도 똑같대. 2개짜리 말고 3개짜리 나오는 경우도 있어. 알았지? 여기 3개 들어가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럼 여기 3 바뀌고 a 곱하기 b 더하기 c 하면 되는데 거의 교육과정에서 안 할 거고 코시-슈바르츠는 3개짜리 하는 경우도 있어. 알았지? 얘도 코시-슈바르츠도 기본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보다 항상 이게 크거나 같다. 요거를 꼭 기억하고 저기다가 첫 번째 1번 보니까 얘는 xy가 뭐일 때? 실수일 때 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래. 그때 4x 플러스 3y를 구해라. 그럼 선생님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얘가 양수인지 모르잖아. 둘 다 양수면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도 있는데 둘 다 양수인지 몰라. 그래서 어떤 방법 쓰는가?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얘를 전체의 제곱이란 얘 전체의 제곱이라는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고 4x 플러스 3y 전체의 제곱이 작거나 같을 거거든. 그지? 얘 그럼 얼마야? 16, 25잖아. 그지? 25. 얘 얼마? 뒤에 4래. 그지? 4. 그게 4x 플러스 3y의
제곱이면 다시 쓰면 4x 플러스 3y 전체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10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몇 차? 2차 부등식이 알았지? 2차 부등식에 그러면 마이너스 10부터 4x 플러스 3y는 어디까지? 10까지가 범위가 되는 거야. 알았지? 마이너스 10부터. 근데 그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최대값은 언제? 이게 최대값이 알았지?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최대값. 그지? 그 다음에 쟤네들이 뭐 볼 때 최대값.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쿠시-슈바르츠 그대로 쓰는 거니까 지금 그냥 써볼게. 2번 2번도 보면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 5x 플러스 12y가 얼마? 이게 13이야. 그지? 13. 그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뭘 구하라고? 최소값을 구하라. 그지? 그럼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도 xy가 실수인 거니까 그대로 써. 그냥 5x 플러스 12y 전체 제곱은 앞에 5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얼마냐? 25, 144, 169제 그지? 169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 뭐라고? 13. 그것도 얘도 169네 그지? 그럼 얘 약분되지. 1.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제일 작을 때 얼마? 1이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런 형태로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맞춰져 있고, 하나만 더 딱 볼게. 468번을 보자. 그냥 468번 알았지? 거기 468번. 확인 체크. 이렇게 돼 있어. 길이가 40cm인 철사를 모두 사용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구역 전체 테두리인 바깥쪽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 하나, 둘, 셋, 넷. 구역이 몇 개로 나눠져 있어? 4구역으로 나눠져 있지.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 하나, 둘, 셋, 넷. 그지?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는 활용을 하냐면 가로, 세로, 그지? 가로, 뭐, 세로 이렇게 되니까 바깥쪽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여기를 x라고 하자. 그지? 여기를 x. 그 다음에 세로를 y라고 할 거야. y. 근데 전체 지금 이게 얼마지? 40cm인 철사를 잘라서 만든 거잖아. 그럼 x가 몇 개야? x가 2개지. 2x, y는 하나, 둘, 셋, 넷, 5개 썼잖아. 5y. 그게 얼마? 그게 40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때 바깥쪽하고 내부 했을 때 xy의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그지? x 곱하기 y.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지. 그지? 이때 x 곱하기 y를 넓이 s라고 하면 그때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2x 플러스 5y는 2배 루트 2하고 2하고 곱한 거는 10xy 크거나 같다. 얘가 얼마야? 40이잖아. 40. 여기는 2 루트 10xy 약분되니까 20 루트 10xy 양변을 제곱해야 됐네. 10xy는 제곱했으니까 400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양변 10으로 약분하니까 xy 넓이는 얼마야? 40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넓이의 최대값과 뭘 구하래? 넓이의 최대값과 그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 그런 거지. 그지? 그럼 x 곱하기 y가 40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넓이 최대값은 40이 최대값이고, 그지? 40. 거기 단위가 센티미터 되어 있으니까 꼭 단위 써야 된다 하고 누구의 길이를 구하래? 누구의 길이야? x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지? x의 길이 언제냐? 이거 지금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그랬지.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면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랬어. 쿠시-슈바르츠는 a분의 x, b분의 y고 그럼 얘가 a, b가 같다는 얘기는 뭐야? 2x하고 5y가 뭐 할 때? 같을 때 알았지? 이게 a, 이게 b잖아. 그럼 2x하고 5y가
같을 때 뭐라고? 같을 때 성립한다. 그지? 그럼 2x하고 5y가 같으니까 2x, 5y. 아, 근데 나 지금 가로를 구하러 쓰면 x를 구할 거잖아. 그지? 그럼 5y를 2x로 바꾸면 되지, 여기를. 그럼 4x는 얼마? 40. 그래서 x 값은 10.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놨으니까 10cm가 되겠지, 그지? 가로의 길이. 이렇게 답을 낸다. 그지? y는 그럼 4가 되겠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거기 밑에 확인 체크랑 연습 문제를 좀 풀어와야 돼. 알았지? 거기 좀 주말 끼고 명제 증명부터만 봐. 일단 191부터 확인 체크랑 203페이지까지인데 실력업은 놔두고 203페이지 실력업은 놔두고 479번까지만 풀어갖고 오면 돼. 알았지? 479번까지 풀어오고 191부터 알았지? 191부터 203페이지까지 하고 가도록 합시다. 영상은 밴드해서 선생님 좀 또 올려